6월 3일 밤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베이징의 공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광장에는 아직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군대가 진짜 총을 쏘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베이징 중심부의 도로에 해방군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27군단, 38군단, 15군단 등이 움직였고 무장한 병사들이 천안문을 향해 들어옵니다. 일부 부대는 시민들에게 막히고 일부는 소극 쪽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28군은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지 않은 유일한 부대로 그 당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군인들이 그 진압에 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바로 깔아뭉개겠습니다. 아니랬다니까. 그들도 다 사람이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 하지만 나머지 부대들은 이미 진입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천안문 광장은 더 이상 광장이 아니라 중국의 한 세대가 품었던 꿈을 탱크와 총으로 실탄으로 없애버렸던 그런 역사의 장소가 됩니다. 그날 밤의 진압 이후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발포를 했고 총 자국이 있었고 거리에는 덮어진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중국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의 시체예요. My name is Bob Chen, and I'm a local resident here. And I really feel angry, really, about this, incredible violence. 声援我们中国人民吧，真的，声援我们，一定要声援我们。 이 당시 중국 인민들은 무척 분노를 했죠. 외국 기자들한테 중국 국민들을 도와달라, 중국의 인민들을 도와달라, 제발 도와달라. 우린 지금 화가 났다. 애들이 죽어나갔다. 학생들이 다 죽었다. 난 여기 국민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내 심정을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슬프다 이러면서 울먹거리고 있는 이런 중국 그 당시 인민들의 심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And I can't hardly find any words to speak.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这么大小孩都死了。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중국의 대학생들 이 영어 수준을 한번 보세요. 영어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질서 안 지키고 개판 치고 있는 그 여행객 중국인들이랑 다르다니까. 영어 진짜 잘해. 小孩都死了，有这么惨人不得人道的事啊！ We think that we should live peacefully. We don't want army. We don't want gunshot.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총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nd the fight, army firing at the innocent people. We are 어떻게 군인이 무고한 사람들한테 총을 쏘냐? not a handful. Only the leadership. You are a handful of people. You should step down. Or if you. 너희들은 내려와야 된다. 탄핵 당해야 된다. 니들이 무슨 리더냐? 국민들한테 총 쏘는 게 니들이 리더야? 라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총구를 겨누고 폭력을 이용하는 니들이 한 나라의 리더냐? 니들은 탄핵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ant to use violence, you will never know how you will die. Let's wait and see. 상황을 지켜봅시다라고 얘기를 And they 하는데 had a lot of army they're sending lots of army from Liaoning and other places. 중국 지도부가 군인을 베이징 근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랴오닝 이런 데서도 군부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베이징으로 군인들을 보냈다. 왜? 대학생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But they didn't give bullets to those people because they think that if those people think they are too violent, they might fight. They might fight. What do people think of the government? Well, they think the government 지금 중국 인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is barbarous, 아주 야만적. inhuman, no longer. 인간성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Like what did they imagine? They think they would be. Incredible, really incredible. 그들은 지금 국민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진짜 믿을 수가 없다. 经我们还向全世界公布支援我们人民吧。 전 세계에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중국말로 하고 있어요.
支援我们应该。 여러분들 이 영상의 댓글들 중에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이게 여러분들 2026년 5월에 공개됐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가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역사를 중국이 숨기고 있었냐? 왜냐하면 요즘은 계속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요즘 MZ 세대들은 천안문 사태 몰라. 왜?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하거든. 하지만 그 MZ 세대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댓글들 중에서 제일 많은 댓글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은 댓글이 이거야. 아니, 그때의 중국인들은 이 정도로 용기가 있었다. 이게 정말 많은 댓글이에요. 아니, 중국인들이 이 정도로 용기가 있었다고? 지금 이 인터뷰를 보면 중국인들이 하는 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때 중국인들은 정말 용기가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37년이 지났다. 군대에 의해 사냥당한 민중을 무겁게 추모한다. 당시 이 중국 인민들의 자유는 지금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 진짜 이 인터뷰를 보면 중국인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용감했는지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是希望他们也得注意到安全了。 求到国际上对我们的声援。 我们声援对我们老百姓声援。 국제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不能再这样下去了，再这样下去，老百姓生活。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서민들 다 죽습니다. 유혈 사태가 더 많아질 겁니다. The media misleading, not telling the truth, and no one can understand 중국 공산당의 매체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what they're talking about. They said that the army man was killed on the Zhengguang overpass by the people, but it's not true. 중국 공산당 당시 매체는 어떻게 얘기했냐? 중국의 폭동 분자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반정부 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군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이게 가짜 뉴스죠. 지금 한국에 중국 1980년대 당시 중국 매체와 똑같은 짓 하는 그런 방송국 있죠, 한국에. 그런데 여기 생생한 국민들이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다. I saw with my own eyes it was a crash of the plane. It's all armed with and the two foreign tourists saw that. 외국인들도 봤다.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들을 억압을 한 거지. 手无寸铁，忍无可忍。 우리는 손에 쇼우춘티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무기 같은 거는 들지도 않았다. 무기를 들어야 뭐 폭동이든 그게 뭐 동란이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라고. 是我们在搞，人民在搞动乱，是他们中央一小撮在搞动乱。我们人民是好的， 인민들이 동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정부가 일으킨 동란이다. 人民争取自由。 Chinese people are standing up. 중국 인민들은 다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지금 천안문 앞에는 이 당시 중국 국민들은 외국 기자들한테 이 당시 모습들을 제발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대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총을 들고 실탄 장전을 했죠. 지금 이걸 멀리서 찍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 기자들이에요. 지금 영어 들리죠? Oh shit.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요? 외국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 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하긴 그때 뭐 주위에도 다 내 코가 석자였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그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목소리 냈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이 있었던 거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은 실제로 이 탱크맨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게 그 탱크맨의 실제 사진이에요. 요 앞에 사람이 서 있죠.
여러분들 이게 그때 당시 사진인데 여러분들 탱크가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CG가 아니에요. 지금 탱크와 장갑차만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이 영화를 찍어도 이 정도 스케일로 찍기 힘들어. 대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은 탱크를 출동을 시킨다? 그 당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을 싹 다 해산시키면서 안 가면 그냥 밀어붙였어. 이게 당시 진압이 끝난 뒤의 중국의 모습들입니다. 6월 5일 모습들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영국의 한 기자가 중국에서 찍어낸 이런 영상 자료들을 여러분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고 누군가의 자식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세계한테 이걸 알려야 된다.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게 진압 이후의 길거리 모습입니다. 버스들이 불타고 여러분들 탱크맨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풀 영상도 제가 유튜브 그 회원 전용 거기 영상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들이 다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6월 4일 유혈 사태 이후, 천암 사태 이후 이제 삶은 계속 되잖아요. 그죠? 중국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그 사건 이후에 망하진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중국이 존재하겠죠. 그죠?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의 흐름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를 합니다.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돌면서 개혁 개방을 더 밀어붙이죠. 그때 나온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발전이야말로 절대 진리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민심은 정말 개판이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그때 만약에 중국의 인민들이 이 유혈 사태로 인해서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번 더 밀어붙였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희생됐잖아요. 중국 공산당 탱크로 인해가지고 깔리고 총으로 쏴 죽임 당하고 이렇게 다 희생이 됐잖아요. 그걸 알고 중국 정국에서 그걸 더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위를 더 크게 이끌고 갔다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도망갈 준비도 다 하고 있었다고. 만약에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도망갈 비행기까지도 다 세팅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대학생들이 시위가 아니라 신분이 확인 안 된 그런 반정부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대치해 중국의 군인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라고 전국구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가짜 뉴스. 이게 여러분들 언론의 무서움이에요. 언론은요, 한 세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도 있고 한 세대의 삶을 완전히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론의 힘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그렇게 개판이었는데 중국 공산당들은 어떻겠습니까? 후달리죠. 덩샤오핑도 후달리죠.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한 번만 더 밀고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다 죽일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뭐 어디까지 죽일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생각해낸 방법은 발전이야말로 절대 진리다. 무조건 발전. 6월 4일 이후로 덩샤오핑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묻지 말라. 역사 이런 거 따지지 말라. 대신 돈을 벌어라. 집을 사라. 차를 사라. 주식을 사라. 사업을 해라.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실제로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인들에게 돈 벌기 정신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자, 6월 4일 이후에 덩샤오핑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치는 묻지 마.
역사는 묻지 마. 대신 돈을 벌어. 내 돈 벌게 해줄게. 돈 마음껏 벌어. 이게 뭐냐? 이게 1990년대 이후 중국 사회의 암묵적인 계약이었어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정치만 건드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돈 벌게 해줄게. 아, 주식 씨 내가 띄워줄게. 정치 묻지 말라니까. 아, 뭐 가짜 뉴스고 진짜 뉴스고 나발이고 씨발 그냥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닥치고 돈이야 벌어 이 개돼지 새끼들아. 씨 니들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씨 정치에 대해서 알라 그래. 병신 새끼들이 씨 라고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벌게 해줬어요. 실제로 중국 인민들은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됩니다. 돈 벌고 삶이 좋아지니까 어라? 돈 벌자. 여기에 이제 정신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은 그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암묵적으로. 아, 돈 벌고 나 잘 살게 됐네. 돈을 버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삶이 좋아지니까 그래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는 그 당시의 중국의 이거를 암묵적으로 다 묵인했던 어른들은 지금 중국의 후세들한테 떳떳하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양심을 팔고 기억을 지웠거든요. 그리고 1989년 6월 4일 이후 중국 정부는 6월 4일을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교과에서도 지워버리고 언론에서 지우고 방송에서 지우고 출판물에서 지웁니다. 천안문 학살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정치 풍파라는 말이 등장해요. 사망자들은 불명확한 인명피해 같은 식으로 흐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검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의 재건축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그 사건을 부르는 말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빼앗으면 기억도 흐려져요. 이게 여러분들 한 나라, 한 지도부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사건에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인식하게끔. 그래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당수가 198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나중에 중국에서 나왔을 때 알게 됐어요. 중국 내부에서 이런 자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련된 자료, 말들 아는 사람 알아도 말 안 해요. 중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몰랐어. 나중에 군대 갔다가 한국 와서 알았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건을 지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건을 설명하는 언어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검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정부로 인해서 지워지면서 그리고 정부는 돈으로 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자. 야, 정부가 잘못을 했든 말든 이 국민들 돈만 벌면 좋아할 거 아니야. 돈 벌게 해주자. 돈 벌면 이딴 기억은 다 사라지겠지. 1990년대 이후 중국인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집, 자동차, 주식, 시장, 소비, 해외여행, 부동산, 사업 기회. 하지만 딱 한 개를 잃게 돼요. 금지가 됩니다. 뭐냐? 정치. 정치는 국민들이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4일 천안문 사태. 기억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그 후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위기?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혹은 말해도 소용이 없다. 괜히 나만 위험해진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한 세대의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거를 선택적 행복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은 집단적 망각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정치적 기억을 억압한 대가로 경제 성장을 선택한 사회입니다. 물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가 있진 않았겠지. 강제로 선택을 하게끔 당한 거겠지. 그들도 삶은 살아야 됐을 거고 살고 싶었을 거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을 거고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89년 6월 4일 이후는 중국은 자유와 정치 개혁의 길이 아니라 돈과 통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대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이죠, 그죠? 지금도 6월 4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지.
89년도의 일이면 70년대생들은 다 알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하지만 말을 못해. 말하는 순간 좆대거든. 네, 그 당시 시위를 준비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천안문이에요. 이 천안문 앞에 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1989년도 6월 1일입니다. 이때 당시도 미세먼지가 심했네요. 1980년도에도 야, 여기는 황사가 어마어마했네. 야, 역사가 길구나. 大人大北师大清华的领队同学于7点30分前到联席会议接待处。 심지어 여기 지금 라디오로는 무슨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청와대, 그 다음에 베이징대, 그 다음에 인민대학교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어디로 모여주세요라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있네요. 常委，请到纪念碑东北角联席会议接待站集合。 천안문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던 중국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폭력 반대, 인권을 보장해달라. 군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군인들은요 또 이게 참, 군인들은 명령을 복종하는 단체예요. 맞잖아. 명령을 복종 안 하면 그게 무슨 군인이야.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군인들은, 이런 병사들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뭘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야. 야, 나가서 지금 앞에 있는 저 폭도들, 폭동분자들, 반정부 세력들 때려 부셔. 그럼 얘네들은 진짜 얘네들이 그냥 반정부 세력인 줄 알아. 얘네들이 무슨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중국 인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위해서 싸우고 있고 이딴 거 몰라. 그냥 폭동자들이구나. 쓸어버리자. 이것도 비극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민들을 총과 포로 진압을 하려고 허락을 했던 덩샤오핑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덩샤오핑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아.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꼭 써먹을 때 있을 겁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든 인물은 맞아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 맞습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을 했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했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덩샤오핑이 모든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성과가 역사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1989년의 문제는 절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시위를 우리가 받아주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20만 명을 죽이고 20년 안정을 지키겠다. 이 말이 실제로 덩샤오핑이 했던 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상징하는 정치 논리입니다. 안정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생명은 짓밟을 수 있다. 체제를 위해서라면 학생과 시민에게 총을 혹은 탱크를 겨눌 수 있다. 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식의 안정 논리입니다. 근데 그 안정은 누굴 위한 안정이죠? 중국 인민들을 위한 안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중국 체제 내에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안정인가요? 누구를 위한 안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37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37년 동안 안정된 것은 중국의 서민들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공산당 홍색 가문의 엘리트들이 부와 지위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원로들은 그때 당시 뭐가 들어오느냐? 학생들이 반부패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 반부패 요구가 이걸 만약에 중국의 공산당 덩샤오핑과 중국의 원로들이 그걸 받아들여 줬다면 그럼 그 총구는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1980년대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과 함께 권력층 자녀들이 경제 이권을 장악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간부들이 자녀들이 그 경제 이익을 다 쓸어가는 거야. 이른바 중국의 관시. 이건 관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핏줄이죠, 핏줄. 권력을 이용한 투기와 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부패를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그 화살은 결국 중국 공산당들 당 간부들에게 가고 그 후에는 당 간부들이 자녀한테까지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로들 입장에서는 학생 운동은 단순한 이상주의 청년들의 시위가 아니었어. 야, 이거 받아주면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하겠는데? 내가 싹 다 털리겠는걸? 중국 공산당은 그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점에서 보면 6.4 사건, 천안문 사태는 더 잔혹해지죠. 이 사건은 단순히 국가 안정을 위한 진압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가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압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과 돈과 자기 자식들의 부귀 영화를, 부패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진압을 했던 거예요.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었죠, 방금. 시민들은 그냥 구경밖에 할 수 없었어. 뭘 못해.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그냥 잡아가든가 진압해버렸거든. 탱크 장갑차가 길거리에 여기저기 깔려있었고 군인들은 여기저기에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긴장을 풀면 안 되니까요. 이게 천안문 사태 이후 이런 탱크와 병력들이 천안문 근처 여기저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더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 있는지, 폭동이 아니죠, 학생들이 더 시위를 할 사람들이 있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계속. 탱크맨 화면이 있었는데 이 역사 사건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거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했을 때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6월 4일 이후인데도 사람들이 모이면 실탄을 쏘면서 견제를 계속했습니다. 총포의 소리가 계속 들리죠. 사람들은 그냥 다리 밑에 숨어서 이렇게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합니다. 뭘 못해요. 이런 거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잠깐만, 탱크맨 영상. 아씨, 여러분들 이게 풀 영상이야. 와,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려나? 좀 작은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 지금 탱크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었어. 탱크 대대가 막 이렇게 출동을 하는데 이걸 막아섰던 중국인.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화질이야. 그렇다고 이 탱크도 막 사람을 막 깔아뭉개고 지나가진 않았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없애버리고 그냥 발포하라 했던 게 덩샤오핑이야. 위험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말리고 데려갔죠. 이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학생들이 시위 중에 뭐 외국인 기자들이 이걸 대부분이 찍었고, 그 다음에 이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말린 게 이 대학생들이 뭐 지인들, 특히 대학 교수들. 그리고 6월 4일의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역사 서술권을 더 강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이미지를 다시 포장해요. 덩샤오핑은 더 이상 천안문 진압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중국 인민을 부유하게 만든 위대한 개혁가로 재구성을 합니다. 중국의 공식 역사에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의 설계자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기억 속에서는 그는 1989년 무력 진압의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얼굴을 중국인들은 함께 봐야 해요. 특히 이 덩샤오핑을 평가할 때 경제 성장 이것만 보면 안 돼. 중국을 부유하게 만든 거는 맞아요. 덩샤오핑이 큰 공을 세웠지만, 하지만 그 부유함이 어떤 침묵 위에 세워졌는지 이것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집은 생겼지만 기억은 사라졌고, 돈은 생겼지만 자유는 사라졌고, 시장은 열렸지만 정치의 문은 닫혔던, 그게 바로 중국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입니다. 중국에서 1989년을 단순히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어진 정치 논리가 지금도 중국에는 살아있어요. 안정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당의 권위는 도전받을 수 없다. 역사는 국가가 정한다. 기억은 통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질문은 경제적 성과로 덮을 수 있다. 이 논리들은 지금의 중국에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이 구조는 더 노골적으로 강화됐죠. 덩샤오핑 시대에는 적어도 경제 개방이라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는 경제까지 흔들리면서 남은 것은 더 강한 통제와 더 강한 세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안문 사태, 1989년 6월 4일 이 천안문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왜 기억과 언어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매년 6월 4일만 되면 중국은 그렇게 긴장하고 예민하는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6월 4일은 단순히 중국 학생들이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정치 개혁의 비극이었고, 중국 지식인의 비극이었고, 중국 인민의 비극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이 정말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더 정교한 통제 사회를 만든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
요즘 MZ 세대의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재밌게 보셨고 공감을 많이 하셨다 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